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미증시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휴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계속해서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격적 4분기 결산 실적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지금의 이 정말 불붙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으로는 기업 실적 발표가 무역 합의보다는 아무래도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4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4% 감소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순이익 증가율은 플러스 1.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업종은 애플,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된 IT 업종인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플러스 0.6%로 증가세로 들어서고요. 또 올해 연간으로는 플러스 10.4%로 V자형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S&P 500의 전체 순이익 증가율은 플러스 9.7%인데요. 이 중에 IT 업종의 기여도가 2%포인트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보다는 IT 기업의 1, 2분기 예상 실적이 얼마나 상향 조정될지, 그리고 IT 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가 주가에는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22일 그 장 마감 뒤에 발표되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코멘트에 따라서는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을 점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기술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적 호전세가 이렇게 뚜렷하다면 상승장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이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많이 올랐는데 역사적 고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이 말에 좀 올라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장기 투자했다면 연간 9.5%라는 아주 경이적인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노후를 대비해서 월 2만 원씩의 적립을 했다고 가정하면 30년 뒤에는 2천만 원의 목돈을 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미국 증시가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언제 투자해도 문제는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처럼 급등한 상태에서 서둘러서 주식을 매수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만 하더라도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리먼 쇼크 때와 같은 리세션이 찾아왔을 때를 보면은 경기가 바닥을 찾는다는 것은 개인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되겠지만 주가 폭락 시에는 눈 감고 주식을 매수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소장님 큰 폭으로 하락하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이 딱 맞을까요? 네, 미국 증시를 장기간 분석해 보면요. 경기 사이클과 아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50년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6번의 주가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경기 침체, 리세션이 일어난 초기에 일어난 현상들인데요.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라든지 미 대선을 앞두고서 정적 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분산 투자가 잘 된 ETF 펀드 쪽에 가입하는 전략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의 거의 100%, 그러니까 3,600개 종목 이상에 투자하는 뱅가드 토탈 주식형 ETF라는 상품이 미국에 있는데요. 10년 전에 리먼 사태가 일어난 직후에 100만 원 어치를 투자했다면 작년 말 기준으로 324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고려한다면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준다면 적립식 펀드나 그리고 ETF 펀드 쪽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게 선진국 하면 사실 미국 증시 말고도 있잖아요.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있고요. 프랑스도 깎아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미국만 이렇게 좀 투자해라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유가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전 세계 많은 자금들이 미국에 집중한 것은 일본이나 유럽권 그리고 호주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저성장 국가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처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장을 계속 이어오면서 투자 매력이 많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6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무역센터 테러라든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금융 위기에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간 무려 16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미국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에게 이익 환원을 매우 중시 여기고 있고요. 또 배당 성향을 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수에도 아주 적극적인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여기에 고령화의 단계에 들어갔지만 미국은 2050년까지 인구가 20% 가까이 증가하게 되고요. 평균 연령도 현재 37세, 35세 정도로 매우 젊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가와 경기는 금융정책, 재정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미국은 정책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는 GDP와 주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 100년간 미국이 세계 부동의 1위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년간도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가파와 같은 혁신 기업도 많고요. 전 세계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국에 집중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경쟁력 많은 기업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글로벌 증시 상승 랠리는 단연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시장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시장은 주가 상승처럼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리콘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실질 그 움직임보다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요. 무려 작년 5월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경기 확장과 수축의 기준선 부분까지 거의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는 다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를 움직여왔던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PC와 관련해서는 아주 특별한 수요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재고 조정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재고 조정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반도체 수요도 바닥을 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신형 아이폰 11이라든지 그리고 프로맥스와 같은 고기능화된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5G와 관련된 하이엔드 모델이 경쟁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이미지 센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실리콘 사이클로 봤을 경우에 지금 긴 불황의 터널을 막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2019년 하반기 반도체 사이클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다 뭐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수요 공급 자체에 대한 얘기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세계 반도체 수요의 40%는 스마트폰, 노트북용 그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바닥을 친 상태고요. 실제 반도체 시장의 가수요는 데이터 센터용 그리고 차량 탑재용, 산업 기계용 수요가 좌우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용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예전에 2017년도와 같은 화랑은 아닌 상태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도 2020년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로 보는 것은 과거 실리콘 사이클의 회복 과정이 한 6개월, 그리고 확장 과정이 한 5개월 정도 걸렸고 평균 그 경기 확장 국면이 반도체는 평균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평균 11개월뿐만 아니라 길게 23개월 정도까지 실리콘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소 2020년 말까지는 계속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험학상 계속 확장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전망을 밝게 보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사이클 회복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약할지 강할지 좀 알 수 있나요? 네, 반도체 수요 같은 경우는 단기적 변동 요인이라고 경기 순환 사이클을 타는 부분이 있고요. 중장기적 변동 요인이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AI, 사물 인터넷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세계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은 2018년부터는 단기적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작년 그 중반 이후부터는 반도체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5G와 관련된 스마트폰 특수로 인해서 단기적 요인도 이제 그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 국면에 막 들어서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중기적 변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데이터 이코노미의 진전에 됨에 따라서 반도체 가수요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세계적인 그 금리나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무역 전쟁이 휘전함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조금만 더 살아난다면은 뭐 데이터 센터용 수요뿐만 아니라 차량용 산업 기계용 수요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 수요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 세계 반도체 매출액이 그렇다면 성장을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신 겁니까? 네, 반도체 매출 증가를 예측할 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주 이용하는 모델이 바 모델인데요. 실제 반도체 그 매출액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 그리고 반도체 주가 지수를 가지고 월별 데이터를 이용해서 향후 매출 전망을 추계를 하게 됩니다. 미중 모두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수입국인데요.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 그리고 로봇 뭐 그 산업용과 관련된 그 최대 시장이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정보 같은 경우에 주가에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근거로 해서 바 모델을 이용해서 세계 반도체 매출을 본다면은 2020년 이후에도 상승 추세를 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으로 본다면은 세계 반도체 매출 증가율은 플러스 한 9%, 보수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 정도인데요. 이는 2017년도에 14%, 2018년에 18%두 자리에 비해서 낮은 수치지만 작년이 마이너스 5% 전후인점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은 빠른 증가세를 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2017년, 18년 상반기 때 나왔던 그 가파 같은 IT 대기업 부동산 회사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만약에 재현이 된다면 반도체 특수를 좀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올해 이 부분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그 데이터 센터용 투자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서버 수입액과 관련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 18년 전반기까지는 서버 수입액이 급증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용 투자도 활발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그 아마존 같은 경우나 구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용 투자를 2020년 초반부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의외로 서버용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닥을 쳤다는 건데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랜드 프레시 메모리를 우선해서 쓰기 때문에 2019년부터 랜드 프레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가격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랜드 프레시를 요구하는 데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용 투자 회복이 2017년이나 2018년 초반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하다는 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 회복 초기에는 V자형 회복을 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G 관련 수요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사업 초창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올까요? 네, 올해 반도체 시장 동향을 점검할 때 5G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명명백백한데요. 세계 5G 스마트폰의 54%를 차지하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1위고요. 그다음 화웨이가 2위 정도가 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5G 스마트폰을 삼성전자에 이어서 많은 69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요. 올해는 화웨이가 17만 원대 5G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도 5G 상용 서비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5G 통신망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통신 장비 수출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앞으로 7년간 240조 원을 투자해서 600만 개의 기주국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반도체 수요가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2021년 이후에도 반도체 수요는 절대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지금 대미 IT 수출도 바닥을 찍었고요. 또 기주국 통신 장비와 관련된 중국의 수출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